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월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주제가 농업입니다. 곡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밀수출 1위국이고 또 예. 우크라이나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합치면 밀수출량, 전 세계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옥수수 수출도 세계 4위고요. 그래서 유엔은 이 두 나라를 세계의 빵바구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러시아가 올 6월까지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 여파가 상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월 지수가 전월 대비 12.6% 오른 159.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전월에도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달 연속 경신한 건데요. 정말 네. 끝도 없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낸 유엔의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 애널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면서 올해 이미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밀 옥수수 가격이 앞으로 최대 2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칼국수 가격이 8,000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더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또 기회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수식어가 비장합니다. 월가가 꼽은 농산물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할 종목 궁금한데요. 이야기할 기업은 바로 농업기계 회사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 짐 로저스 회장하고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저에게 트랙터를 몰 줄 아냐라고 묻더라고요. 그 농사할 때 쓰는 트랙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모른다 이랬더니 네. 지금이라도 트랙터 모는 걸 배우는 게 어떠냐 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농업이 한물간 그러니까 지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뜨는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한 모습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농업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고 일부 작물에 치우치는 이 수급 불균형의 한계를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에그테크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농업과 기술의 합성어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 디어앤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디어앤컴퍼니,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 것 치고는 사실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첨단 기술도 엮여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세계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에그테크 네.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존 디어라는 게 브랜드 명이고요. 디어앤컴퍼니는 모 회사입니다. 근데 이 로고, 그러니까 사슴이 뛰는 로고는 아마 좀 눈에 익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80년이 된 장수 기업이고요. S&P 500 기업 중에 시총 기준으로 67번째, 67번째 큰 회사입니다. 트랙터와 컴바인, 그리고 파종기, 약재 살포 장비, 그리고 골프장에서 쓰이는 잔디 기계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농업과 원예 부분, 그리고 굴삭기 같이 대형 기계가 포함되는 건설과 목재 수확 기계, 마지막으로는 장비를 임대해주는 금융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로 쳐서는 전 세계 점유율 32%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주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12년에 상장돼서 상당히 오래 기간 $200를 넘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네. 2020년 팬데믹 이후에 $300 이상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올해만 들어서 또다시 27.37% 상승하면서 15일 종가 기준으로 $436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라면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곡물 가격 올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월가에서는 이제 곡물값이 오르면서 농가에 그야말로 현금이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자들이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거나 또는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신규 기계 장비 구매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디어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5%가 별로 안 크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놀라운 이유는 공장이 무려 35일간 그러니까 1분기에 한 30% 넘게 그렇네요. 파업을 했음에도 이 같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 매출은 15에서 20% 증가를 당초 예상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디어의 강점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라는 기업이란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또 가격 인상을 앞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뭐 물론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주가 이득을 받겠지만 사실 들어보니까 기술력도 무시 못할 회사입니다.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이번 CES 2022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사람 없이 기계가 밭을 갈고 또 그렇네요. 제초제를 뿌리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한 대의 가격이 무려 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억 원이 예, 넘는다고 합니다. 되네요, 가격이. 좀 비싸죠. 예. 그래서 구독 경제 형태의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트랙터 자율주행도 마치 자동차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는 4단계, 완전 자율의 최종 단계의 자율주행을 선보였는데 혼자 운전도 되고 작업도 하고 또 지능까지 갖춘 단계를 뜻합니다. 보시면 이제 전기차처럼 라이다가 장착돼서 레이저로 360도 장애물을 감지하고 AI 프로세서, GPU, GPS 장치 등 이 자율주행체 기술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루하루 기후에 맞춰서 트랙터가 알맞은 작업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은 2배로 늘리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어는 이제 자율 모빌리티를 위해서 좀 앞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거듭해 왔는데요. 2017년에 AI 회사인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지난해에도 베어 플렉으로 보틱스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가격 경쟁력도 있고 성장성도 좀 확보가 된 회사입니다. 월가 평가는 어떤가요? 네, 월가도 디어가 이제 선도적으로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높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또 글로벌 구매자들을 늘리는 데 한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가 IB 투자은행인 베어드는 이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처럼 디어의 트랙터 자율주행 기능이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목표가 평균은 440달러 선입니다. 현재 주가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그렇네요. 않지만 예. 최저는 바클레이즈가 제시하고 있는 410달러, 최고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고 있는 485달러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닝스타 보고서가 있었는데 현재 농기계 수요가 강력하고 장기적 성장에 준비된 것은 맞는데 디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주 주가가 과대평가 수준으로 보여진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기계 테슬라 디어앤드컴퍼니 경쟁력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